안녕하세요. 생활수의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잔주름 예방관리와 여드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모든 여성들이 하나 같은 소망이겠지만은 주름이 없는 고운 피부를 오랫동안 갖기를 소망을 하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주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얼굴 주변 중에서도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이마의 주름, 그리고 입 주변의 주름, 그리고 이제 목의 주름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지만 조금 더 오랫동안 이제 고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TV에 나오시는 배우나 탤런트들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다가 목이나 입 주변 또는 눈가의 주름을 보고 나이를 얼핏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여성들이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도 많이 이제 발달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름들, 여성들을 괴롭히는 잔주름은 왜 생기게 될까요? 물론 선천적인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지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는 우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영양 공급이 말초혈관까지 잘 안 되지요. 이런 걸로 인해서 혈관이 말초혈관이 노후되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혈액순환과 마찬가지로 근육이 이제 약화되면서 주름을 만든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햇볕에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 이때 가장 많은 주름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햇볕에 너무 오랫동안 피부를 노출시켰을 때는 이 피부를 잘 관리해 주셔야만 오랫동안 주름 없는 피부를 간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피부 노출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피부 관리를, 그러니까 주름이 없는 피부 관리를 수지요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대체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눈가의 주름이죠. 그리고 입술 주변의 주름, 그리고 이제 목주름, 이런 주름이 되겠는데, 여기 주름을 안 생기게 하려고 여성들은 웃을 때 손으로 이것을 받치고 웃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생기는 것이 주름이죠. 자, 수지요법으로는 우선 여러분이 쉽게 이용하시는 방법은 손에서 상응 부위를 자극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가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 주변이 되겠고요. 입가의 주름은 입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의 주름 또는 이마의 주름은 그 상응 부위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상응 부위 위치는 많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자리에 서안봉도 좋고 뜸도 좋고 또는 침 자극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것은 서안봉 자극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시겠는데, 우선 손을 보시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에서 우선 눈가의 주름이 걱정이 되시면은요,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 부분이 얼굴이 되죠. 이 얼굴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 코가 되겠고요. 이 코하고 손톱 조각각하고 서로 이어서 대각선으로 이어서 가운데 부분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수지요법 번호로는 2번이라는 번호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꾸준히 서안봉이나 서안뜸을 이용하시면 이제 예방 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 주변은 이 코하고 이 턱 밑하고 가운데가 또 입이 되니까 이 부분에다가 뜸이나 서안봉을 이용하시고, 이마 부분은 그거의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이마 부분의 주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 부분의 주름은요, A20에서부터 여기 A20에서부터 24번 이 부분이 다 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목 부분은 이제 가래, 기침, 인후염일 때 많이 쓰던 위치예요. 그렇지만은 그 목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위에다가 뜸을 하거나 서안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상응 부위를 이용하는 건 쉽죠. 자, 여기 이 부분 A20에서부터 24번 부위, 이 부분이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 쓰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A26번 이 부분이 입 부분의 주름, 그 다음에
올라가서 코 위에 양쪽으로 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눈가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이게 앞니마가 되겠죠. 이마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위치에다가 뜸을 하시려도 좋고 서암봉을 하셔도 좋은데 서암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관리하시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은 이 살과 비췌장과 관리가 있어서 비장이나 췌장 관리를 하는 비정방의 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정방의 위치는 조금 복잡하니까 우선 상응점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익혀둔 다음에 비정방의 위치를 다시 익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2번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이 이제 눈가의 주름이죠. 눈가의 주름이고 눈 위에 이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마의 주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 내려오셔서 이제 입 주변 A26번이 입이 됩니다. 그래서 입 주변의 주름 예방. 그 다음에 여기가 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목입니다. 어려우실 거 없어요. 이때는 번호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위치가 틀린다 하여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턱 밑까지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손가락 끝매뒤에서 딱 가운데 부분이 코니까 코하고 턱 밑하고 가운데 입 주변을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눈 주위를 관리를 하시고 그 위에 이제 이 30번 자리가 이마 자리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상응 부위를 일단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침을 놓으셔도 좋겠지만은 침이라는 건 매일 놓기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암봉으로 꾸준히 자극을 하시면서 뜸을 하시는데 가장 좋기는 뜸을 하루에 1번 내지 2번 또는 3번 정도를 하시고 나서 주무실 때 이 부위에다가 서암봉을 이렇게 양손에 똑같이 동일하게 붙이고 주무시면은 주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해보신 분들은 정말 괜찮다라고 많이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간단하게라도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특히 비위장이 나쁘신 분들이 얼굴에 주근깨라든지 또는 여드름 또는 무슨 기미 이런 게 있으면서 얼굴 피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환들이 오래 있으면은 여기저기 잔주름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주름 예방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이 비정방이라는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상응 부위와 같이 썼을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손을 보면서 한번 익혀보시겠습니다. 손에서 이 비정방의 위치는 주로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을 이용하시는데 그 중에 4점이 되는데요. 4점 중에서 3점이 다섯째 손가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이 4번째 손가락에 있게 되는데요. 우선 다섯째 손가락을 보시면서 3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손가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있고요. 자, 이 손톱 이렇게 쓰면 손톱과 살이 붙어 있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정중앙에서 2mm 떨어지는 부분에 F1번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F1번의 위치를 하나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선에서부터 이렇게 곧바로 중앙을 타고 내려오셔서 3절과 만나는 점이 F5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과 이 F1점과 딱 가운데 2분의 1점 F3점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F1점과 F3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2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서 손톱깎이를 이렇게 손톱을 깎아서 안쪽으로 오면 조각각이 보이죠. 이 조각각에서 살 쪽으로 2mm가 올라간 점, 이 점이 N1번입니다. 그래서 이 N1번과 F1번과 F3번 이 3점을 정하신 다음에 4번째 손가락 측면이 됩니다. 4번째 손가락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조각각에서 2mm 딱 올라오셔서 능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그 능선에서 이렇게 3절과 만나는 점과 조각각의 점과 이어서 가운데점이 됩니다. 이 자리가 G13번인데요. 자, 4번째 손가락에서 측면 여기 G13번 자리하고요. 5번째 손가락에서 여기 N1번과
F1번과 F3번입니다. 자, 이 세 점과 이 한 점, 네 점을 쓰시면서 기본 A8, 12, 16을 써주시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써주시면서 목이라든지 또는 입 주변이라든지 눈 주변, 이마 주변의 위치를 같이 겸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주름이 없는 고운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좋게 해줘야 되겠고, 음식 같은 것도 역시 조심을 하시면서 피부에 과다하게 햇볕에 노출됐을 때는 이런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아주 좋은데, 이 위치가 조금 복잡하셨으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한 위치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비정방에 해당하는 위치가 됩니다. 자, 새끼손가락에 세 점이 있지요. 이 위치를 익혀보시도록 하죠. 자, 새끼손가락 손톱과 살이 이어지는 그 부분 중앙에서 손톱에서 살 쪽으로 2mm가 살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F1번이 되겠고요. 그 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3절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딱 2등분해서 F3점을 취혈을 하시고요. 그래서 2점을 취혈을 하신 다음에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부터 이 조각각에서 살 쪽으로 대각선 2mm 올라오는 위치, 이 위치가 N1번이 됩니다. 그 위치를 취혈해서 3점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 능선, 바깥측 능선에서 이 조각각에서 3절과 이어지는 능선의 2분의 1점, 여기서 G13번이라는 게 있는데 이 4점을 쓰게 됩니다. 이 4점과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목을 관리하실 때는 이 부분이 목이 되겠고요. 입을 관리하실 때는 이 부분이 되겠고, 양쪽의 눈, 이마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관리를 하실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익혀두셨던 기본 A8, 12, 16 이 위치를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앞으로 어디를 관리하든지 A8, 12, 16을 추가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비정방의 위치와 상응 위치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한번 여러분 이 위치를 관리를 해보세요. 아주 고운 피부를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은 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은 유난히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하루에 한두 번 뜸을 뜨시고 또 주무실 때 서한봉을 붙이시고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고운 피부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하는 거는 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피부 노화 걱정을 하시지만 청소년들한테 피부 때문에 무엇이 가장 고민스러우냐고 물어보면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조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신진대사 굉장히 왕성해서 그 피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드름의 형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종기처럼 크게 자리 잡아서 부풀어 오르는 염증이 생기는 여드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끊임없이 좁쌀알맹이 같은 그런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돋아나는 그런 여드름이 있죠. 물론 이것도 내장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소화 기능이라든지 또는 간 기능 또는 여성들은 자궁 생리 기능 이런 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런 기능 전체적인 기능보다는 상응 위치, 얼굴 위치로 주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음식 섭생을 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두 가지 다 크게 영향이 되지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한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입시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장장애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소화장애.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있을 때 그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얼굴에 생기는 게 여드름이니까 여러분 벌써 말씀한 드려도 얼굴 위치를 자극을 해야 되겠구나. 상응 위치로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라 그랬어요?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가 다 얼굴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제 손을 보지 않더라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도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이 끝부분이 전부 다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턱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양쪽 뺨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뺨 주변으로 또는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마 주변으로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붙이고 다닐 수가 없을 때는 그 밤에 주무실 때 그 골무같이 큰 여드름 하나의 그 테이프를 만들어서 밤에 주무실 때 여기다가 항상 붙이고 주무시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 위치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상응 위치를 관리를 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그 여드름은 위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장 관리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응 위치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위치는 잊어버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위장의 위치점이 들어갈 때 그 점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 점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얼굴 그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 점의 이 점 전체를, 얼굴 전체를 상응 위치를 꾸준히 이용하셔도 그 여드름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얼굴에 여드름이 그 종기처럼 크게 하나 자리 잡아서 염증처럼 솟아오를 때는 서한봉, 지금까지 소개된 재료 중에 서한봉 있죠? 이것을 직접 그 여드름 위치 부위에다가 딱 붙여 놓으셔도 여드름이 가라앉습니다. 깨끗하게 가라앉아. 그런데 이거는 잔잔한 여러 가지 여드름이 있을 때는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큰 여드름 하나, 두 개 이렇게 뾰루지처럼 이렇게 났을 때 쓰시는 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장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상응 위치를 같이 좀 알아보신 다음에 또 이런 위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여드름 예방에서 또 이거는 이제 그 기미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럴 때 엄지손가락에 서한반지를 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손에서 위승방이라는 위장 관리하는 위승방이라는 위치를 살펴보시고 또 차트 보시고 또 정확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손에서 보세요. 자, 여드름이 났다고 가정을 하시고 또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제 손을 보면서 한번 익혀보세요. 일단 이 부분이 얼굴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서한봉으로 쭉 관리를 하셔도 되고 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승방이라는 것은 이제 위승방의 자리는 자, 새끼손가락 쪽 외측 측면에서 두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외측 측면인데요.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 조각각에서 2mm 올라오는 점이 이 45점이 됩니다. 이 점을 한 점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능선을 타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다 보면은 3절과 2절의 능선이 생기지요. 그 능선의 2분의 1점. 이 2분의 1점이 이 40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번과 이 45점을 앞면에서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 뒷면에서 두 점이 가야 됩니다. 손 뒷면에서 두 점은 새끼손가락 부분에 한 점 있고 네 번째 손가락에 한 점 있겠습니다. 우선 새끼손가락 부분에서 내측 능선이 되겠습니다. 내측 능선인데요. 자, 손톱깎이로 깎아서 이 생기는 조각각 있죠? 거기서부터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여기 3절과 만나는 능선점, 2절과 만나는 능선점 있죠? 이 점을 이어서 2분의 1점. 이게 M28번 점입니다. M이에요. 28점. 이래서 이제 이제 이 40점하고 M28점 세 점이 생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에서 이 위치는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 내려오고 손톱 밑 뿌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이 D1번이에요. D1번. 자,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고 각에서 내려가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 D1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안측 조각각에서 내려오는 선 3절과 2절의 중앙점 M28점. 다시 새끼손가락 앞면 외측 조각각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 3절과 2절 만나는 점에 이 40번과 그 선에서 쭉 올라가서 조각각에서 만나는 이 45점과 이 4점을 취하를 하시고 얼굴 상응점에다가 많이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A8, 12, 16을 같이 써주시면 좋죠. 자, 이때 얼굴 부위에 자극을 하실 때는요. 넓은 테이프에다가 서한봉을 이렇게 조밀하게 붙이세요. 붙이셔가지고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쓰시는 골무 있죠? 그렇게 골무의 형태를 만드셔가지고 주무실 때마다 양쪽 중지 끝에다가 끼워주시면은 아주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응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턱 주변이 유난히 심하다. 그러면 여기요. 뺨 주변이 유난히 심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고, 이마 주변이 유난히 여드름이 심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자극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바깥측 능선에서 이 40점과 45점이 있었지요. 이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조각각에서 2mm 올라온 점이 이 45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셔서 3절 능선과 2절 능선 이어서 만나는 점이 이 40번 점입니다. 이 두 점을 취하시고 손 뒤로 가세요. 같은 손을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 손톱깎이로 손톱 깎는 다음에 조각간 새끼죠. 조각각. 거기서부터 능선으로 내려오시고 손톱 뿌리 끝에서 옆으로 가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 D1점을 취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손톱 깎아서 내측 이 조각각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다 보면 3절과 2절 만나는 그 선에서 중앙점이 M28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점이 위승방이라는 자리에 위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쓰시면서 역시 기본을 써주시는 거 좋겠죠. 이러면서 얼굴 상응점 위치를 이제 많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드름 관리를 하시는데요. 이 여드름 관리를 하실 때는 특히 그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돼지고기라든지 또는 닭고기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 유난히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초콜릿이라든가 또는 뭐 치즈, 버터 이런 거 많이 드셨을 때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이제 그 패스트푸드 있죠. 뭐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드셨을 때도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갑자기 심해진다.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금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피부 테스트를 한번 받으신 다음에 비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잔주름 예방 관리, 또 여드름 예방 관리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장과 비췌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장 기능이 좋아져야 원인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런 내장 기능을 조절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드셨죠. 근데 그 내장 기능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 잔주름에는 비정방이고, 그 다음에 여드름에는 그 위승방이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비정방이나 위승방이나 관리를 할 때 모두 다 서한반지를 이용할 때는 좌우의 일지, 첫 번째 손가락에다가 서한반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까지 이용하시면 더 쉽게 관리가 되겠죠. 자, 이 위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우선 잔주름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예요? 눈가, 그 다음에 입 주위, 그 다음에 이마, 목이죠?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목이면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A20에서부터 24 부분이 되겠고요. 입은 A26 주변이 됩니다. 26이요. 양측방으로 모두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눈은 이 2번이죠. 코 양쪽 옆에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하시고, 이마는 코 위에 A30번 위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상응 위치죠. 이 위치를 이용하시면서 비정방을 이용하시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비정방 F1번, N1번, F3번. 이게 새끼손가락에 있죠. 그리고 G13번이라는 것이 네 번째 손가락 측면 능선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점을 같이 활용하시면 아주 잔주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서암뜸을 하실 때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꾸준히 하시고, 서암봉은 하루 종일 붙이고 있으면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밤에 주무실 때 이 위치에다가 붙이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주름 예방 관리를 하시고요. 햇볕에 노출됐을 때는 열을 빨리 식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 여드름이었죠. 자,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는 얼굴 상응 부위를 쓰신 다음에 위승방을 써주십사 했어요. 위장 기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장 부위, 위장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승방은 이 40점, 45점, 새끼손가락 바깥측 능선에 있었지요. 이 위치와 뒷면에서 M28점과 D1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치에 서한봉을 쓰셔도 되고, 이제, 침을 놓으셔도 되는데, 서한봉을 쓰실 때 색깔이 조금 구별해서 쓰시면, 금색과 은색을 구별해서 쓰시면 되겠지만은,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같은 색으로, 금색이면 금색, 은색이면 은색으로 4점을 전부 다 쓰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좌우에 일지에 서한 반지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 기대를 하지 마시고 조금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원하시는 주름 없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게 되겠고, 또 청소년들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